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연이가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런 틀들인 거야. 재밌는 게 중2, 중3까지 내내 잘 맞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서 지금 너 같은 케이스들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렇게 해서 맞는 등급이 대략적으로 3등급, 열심히 해서 3등급이지 2등급까지 못 올라가거든. 근데 2등급이나 1등급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걔네들은 이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학 기간 동안 3학년 1학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다시 건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기준은 얘네들이 될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 자, 잘 봐.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주어진 문제처럼 px는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이다. 자,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x 곱하기 px를 x 빼기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안 돼. 왜 줬어? 이건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 x 곱하기 px는 여기다가 곱해준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x 곱하기 2x 빼기 1 qx x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x 있을 거 아니야. 난 있다고 믿는데 없어? x 곱한 거 없어? 그럼 문제를 잘못 풀었지. 그럼 아예 애시당초. 분명히 봐봐. 주어가 x 곱하기 px인데 위에 있는 94, 93 이 문제들이 얘를 가지고 검산식을 쓴 다음에 x를 곱한 식을 한 번 더 쓰기로 한 거 아니었을까? 그럼 이게 일단 있어야지 뭐라든.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이는 이 식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문제를 푸는 이 기본 유형에서 원하는 느낌이 안 됐다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지울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너랑 같이 협업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과거에 숙제를 한 너도 지금의 지연이랑 똑같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때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 변함이 없어야지. 가지고 와서 하는데 쌤 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숙제를 개판을 해온 거지. 지금도 못 풀어야 돼. 지금도 못 풀어야 된다고. 대신 지금 봤을 때도 똑같은 동작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일단 이거 썼지만 얘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 곱했더니 이거야. 근데 연습을 한 걸로는 x 빼기 2분의 1이니까 얘한테 2분의 1 주고 2를 하나를 빼자. 그럼 2분의 1을 줬더니 어떻게 돼? 뒤쪽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을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라고 썼으면 잘 틀린 거야. 어때? 못했어 여기까지? 못했어? 그러니까 틀을 만드는 게 일단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집에 가서 제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이 95번이야. 95번을 해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 95번을 토대로 일단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근데 뭐가 틀렸냐? 뭐가 틀렸을까? 일단 마무리 지어볼게. 몇 차식으로 나눴다?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면 안 돼. 1차까지도 해결을 하고 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이제 어려운 스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만들어주자. 어떻게? 똑같이. 그 대신 뒤쪽에다가 2분의 1을 하나 더 하자. 원래 식이랑 똑같이 되려면 2분의 1이 사라지긴 사라져야 할 거 아니야. 자, 이제 뭐가 가능해져? x 빼기 2분의 1로 조금 더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x 여기다 쓸게. 그래서 x 곱하기 px는 x 빼기 2분의 1로 샥샥샥 다 묶어버렸더니 남은 친구가 2x 곱하기 qx 더하기 1 그리고 뒤쪽에 2분의 1까지.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이걸 무슨 연습했다고 정리를 하냐고.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얘가 몫이었어, 얘가 나머지였어. 과정은 좀 이해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고 내년쯤이 됐어. 이제 쌤이 이거 모든 과정을 11월 달부터 스타트를 하거든. 기말고사 쌩 가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쌩까고사 그냥 여기부터 출발을 해. 대비는 해주긴 하겠지만 그럼 11월에 딱 스타트를 하면서 요 과정을 당연히 첫 수업이니까 똑같이 나갈 거야 아마. 악담을 하는 건 아닌데 11월 달에 너희가 똑같은 거 또 틀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내년 11월 달에 이 교재를 똑같은 진도를 한 번을 더 나갔을 때 당시에 지연이가 똑같은 걸 나갔는데 나 저번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했을 때 첫 번째 그 얘기 들었던 문제인데 아니면 혹은 이거 나머지가 이렇게 되면은 몫이랑 차수가 똑같아서 한 번 더 묶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나면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우리는 이 점을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건 자연스럽게 배워질 거라고. 얘네들을 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매 시간마다 숙제를 할 때 그런 형태들이 하나씩 발생이 될 것이고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3시간? 조금 줄일까 양을?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더 쓸 수 있으면 좀 더 써봤으면 좋겠거든. 근데 특히나 쌤이 여기서 네가 지금 지현이가 붙여야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까지 걸리진 않을 거고 조금씩 잘리긴 할 거야. 근데 의외로 A를 할 때 오래 걸리지. 앞에 A 부분을 할 때. 근데 원래 그래서 조금 더 실력이 안 되면은 A를 먼저 내가 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지금 현재 지현이한테 목표는 수상을 3월달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자리를 잡게 해주고 싶어. 응?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딴 거 질문 없죠? 자, 우리는 쭉쭉 넘어와서 25쪽까지 오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우는 단어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수업당 배우는 파트는 정말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2개 정도의 파트만 공부를 할 거야. 지난 시간은 원래 나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마지막에 나눗셈 부분을 빼냐 안 빼냐의 차이인데 3개 정도를 보통 기본으로 잡고 요 정도를 나가요. 그리고 요 얘기까지 좀 TMI여도 얘기를 하면은 쌤은 개인적으로 수상, 수하, 수원, 수투 지연이 지금 올라갈 때는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큰데 과목은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 뭘 배우든 상관은 없는데 올라가면서 달라질 부분 올라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제일 어려운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이거야. 수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얘네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가지고 1학년 1학기 시험만 잘 보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돼. 그러니까 뭐 목수공도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보자고. 뭐가 나왔어요? 항등식이 나왔습니다. 항등식이란 x값에 x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항상 성립하는 형태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방정식이고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x값에다가 대입했을 때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된다는 게 정의예요. 좀 차이가 좀 있어. 이거는 참거짓이 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근데 쌤 방정식은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x는 3분의 1 이렇게? 이항시켜서? 그러니까 이항시켜서 찾는 문제가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과정인 거고 됐죠? 근데 왜 참거짓을 얘기해? 어차피 참밖에 안 찾는데 거짓을 찾으면 너무 쉽잖아.
마이너스 1억분의 3,700. 이게 맞는 정답이 있겠어, 우리가 문제 푸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참인 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지, 방정식도 중요한 거는 x값에 대입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라는 거고, 이 둘을 통틀어서 우리는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호가 있는 식의 형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해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이냐? 왜 항상 성립할까? 왜? 그럼 가볼까? 3x 더하기 2는 x 빼기 4야. 이 등식이 나왔잖아. 일단 얘가 항상 성립할까? 넘겨봤더니 2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만 성립하겠지. 실제로 1을 넣어봤더니 이쪽은 마이너스 3. 성립 안 하네. 응? 성립을 안 하잖아,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성립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자는 거고, 항등식은 분명히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갑니다. 성립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식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이거 계산하면 똑같은데요? 맞아.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야. 그럼 뭐 이걸 가지고 어차피 무조건 성립하는 이런 친구를 x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얘를 궁금해 하자는 거지. 첫 번째 이유가. 자, 근데 봐봐. 일단 다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다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정의예요. 항등식은 뭐인 거야? x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더라도 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성립이 항상 되는 이유가 뭐라고? 두 식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야. 계산을 하면. 그러면은 문제를,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줄 거라는 거예요.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자, 등식이 쭉쭉쭉쭉쭉.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항상 들었겠지만, 식이 나온 상태에서는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뒤에 뭐가 나와 있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아, 얘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다. 그래서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을 한다. 즉 똑같으려면 이거 전개하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x제곱 더하기, 좀 빨리 할게, 3 더하기 bc의 x 마지막 상수 3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좌변 우변 개수가 같은 거, 여기 x제곱이 없네. 왜 없겠어? b 더하기 c가 0이었기 때문이겠고, 여기 3 더하기 bc가 뭐면 돼요? 그대로 a면 되겠고, 여기 그대로 3b는 그대로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c의 값은 2가 되겠고, 마이너스 4니까 a 값은 동시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 따라오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거구나.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야, 항상. 오케이? 하지만 두 번째,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식이 있는 건 두고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가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을 한다? 등식은 어차피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 항상 성립을 한다? 항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항등식의 기본 정의는 x값에 대입했을 때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거. 그런데 그럼 간단하잖아. 심플하지. 이거 전개하면 되겠냐 방금처럼. 맞죠? 그럼 일단 전개를 해볼게. bx제곱 마이너스 bx고 여기는 cx제곱 마이너스 3cx 더하기 2c가 됩니다. 계산 결과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로 쓸게 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x 더하기 2c까지. 그럼 보이는 그대로 따라갑시다. 2c가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c는 일단 마이너스 2. 여기 c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그대로 전혀 쓸게 3.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3이 6이니까 계산하면 3. 그럼 a는 그대로 3.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일단 이 선입견이 첫 번째로 중요해. 왜냐면은 항등식이라고 하는 정의,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정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항등식의 정의는 분명히 x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x 값에다가 일단은 정의는 무엇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는 상태야.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두 식이 똑같기 때문이니까 식이 똑같다며. 그래서 이 방법을 취한 거야. 그리고 방금까지 연습을 했던 이 방법이 쓸 때 있으면 쓰셔도 돼요. 항등식의 문제풀이 방법, 바로 미정계수법.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법, 계수를 찾는 방법 중 첫 번째 계수 비교법, 두 번째 수치 대입법. 이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둘 중에 앞에 쪽인 계수 비교법입니다. 두 식이 똑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려면은 각각의 모든 위치들에 있는 숫자들이 똑같겠지. 그거를 각각을 어떻게 계수끼리 비교를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 1바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계수 비교법. 왜? 안 써. 솔직히 얘기하면 안 써. 하지만 정체성 자체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식 자체에서의 정체성은 계수 비교법이 먼저인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솔직히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솔직히 2는 2를 쓰냐고. 안 쓰잖아. 하지만 구구단은 2는 2부터 출발을 하는 건 맞잖아. 구구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7단부터 급발진하는 사람도 없고 1단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구구단의 첫 번째는 분명히 2단인 건 맞아. 그치? 이게 쉽다고 해서 얘네들이 구구단에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을 기반으로 처음에 하는 거죠. 맨 처음에 2단도 얼마나 어렵겠어. 사실. 그래서 가지고 갔었으면 하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 15. 자, 이 상태에서 164번만 한 번 더 다시 가보시면 자, 그럼 문제풀이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시 문제에서 뭐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항등식이네. 그럼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거는 방금 보여준 것처럼 정리를 해서 각각의 개수가 같다고 놓는 것과 두 번째 숫자를 대입하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방법인 수치 대입법, 숫자를 대입하러 가볼게요. 무엇을? 어떤 숫자를 대입해? 그건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무엇을 대입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멈춰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넘으면 돼. 누가 봐봐.
항등식의 정의는 어차피 모든 x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다는 거였는데 내가 여기서 307을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 안 할까? 하겠지 당연히. 뭘 넣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대입을 하면 식은 성립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굳이 307을 넣을 이유가 있냐는 거야. 없지? 그러니까 넣어보자는 거야. 뭘 넣어볼까? 뭐든 좋아. 네? 1? 1이야 2야. 어? 0? 좋아요. 0을 넣어볼게. 그럼 0을 굳이 선택을 했던 이유는 뭐야? 그냥 좋아. 0 넣어볼게. 0, 0, 좌변은 마이너스 4, 0. 다시 한번 봐봐. 0을 넣을만 했지. 날라가 버렸잖아. 그럼 0을 넣었더니 곱하기 2니까 2c가 마이너스 4. c가 뭐예요? 마이너스 2겠네. 아직 안 끝났잖아. 여기 c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또 넣어. 뭐 넣어볼래? 네? 1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 날라가. 그럼 1 넣었더니 여기는 a 빼기 3이 0이에요. 그래서 a가 3이 되겠네. 하나 더 나왔네요. 또 뭐 넣어볼까? 뭐 넣어볼까? 2를 넣어볼게요. 왜? 이제까지 하나씩 없애는 형태였는데 2를 넣었더니 0이가 날라가거든 이번에. 그럼 2를 넣었더니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b의 값은 무언가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발생한 대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올게.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 2학년 2학기 거 시험 대비를 2학년 2학기 거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전달이 좀 덜 되기는 할 텐데 문제 푸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받고 그 다음에 풀이를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여기가 전제가 되려면은 연산이 빠르고 정확해야 돼. 왜? 그래야 거기에 집착을 안 해. 대부분 학생들은 거기에 많이들 집착들을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만 하는 거야. 문제의 상황 없이 맨날 전개하기 바쁜 거야. 맨날 대입하기 바쁜 거야. 이유 없이.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는 이유를 만들자는 거야. 못하면 어때? 그럼 그러니까 오늘 숙제도 다음번에도 좀 다듬었으면 좋겠는 게 지연이가 이걸 읽고서 해올 수 있는 만큼까지만 다가오자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새 걸 풀어준다고 해서 지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올바른 풀이가 아니라 틀리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수학을 이렇게 쌤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수학은 문제를 풀어서 틀리면 안 돼. 틀리는 건 말이 안 돼. 물론 연산을 실수해서 틀리는 거는 운이 없는 거고 이건 실력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문제를 읽었을 때 항등식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비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입니다. 나오는 비율은 얘가 90%, 얘가 10% 정도의 비율이야. 사실상 개수비교법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죠. 그죠? 거의 비율이 이러해. 자, 지금부터 문제를 읽어보면은 항등식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봅시다. 넘어와서 168입니다. 점수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거는 내가 해준 게 아니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점수가 만점까지는 안 나오기는 했지만 과정은 잘 되고 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면은 왜 자꾸 꼬시려고 하냐면은 문과 가면은 대학을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전교 30등을 하는 거랑 이과에서 전교 30등 하는 게 레벨이 달라. 근데 지금부터 선입견을 가지면 대체적으로 문과를 쓰거든. 대체적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선택을 해서 갔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럼 문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문과를 갔는데 생각보다 보통 그런 경우도 없지만 나 그래도 그냥 할만하니까 이과를 쓸걸 하는 후회가 생기면 돌아갈 수는 없어. 좀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했잖아 우리도. 점수에만 집착하지 마시라고. 좀 좋아해 달라고 수학 좀.
자, 다시 가보자. 자, 문제 읽어봤더니 등식이 나와 있고요. 근데 봤더니 항등식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항등식에 대한 풀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전개해서 계산을 하기. 그렇게 해도 돼. 하면 돼. 하면 된다고 실제로. x 더하기 1을 5번 곱해서 하면 돼. 어려운 일도 아니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일 거고, 그지?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해볼게. 쓰지 마. 3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일 거야. 그지? 그럼 전개를 하면 5차니까 x의 5제곱. 4차 되려고 하면은 4차 누구랑 되어야 되니? 너랑 너밖에 없니? 너랑 너 해가지고 그러면 플러스 5x의 4제곱이 되겠고. 하면 돼. 못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할 수 있지만 얘가 10제곱이고 15제곱이고 20제곱으로 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절대 좋은 풀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고. 그럼 대안책이 두 번째가 뭐야? 대입을 하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이들 무너지는 게 대입을 하는 기준을 자꾸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대입은 명확해. 아니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 테마가 항등식인데 그 문제들 중에 90%가 대입을 해서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대입을 무엇을 해야 해결이 되느냐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풀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든 좋습니다. 대입해봐. x에 뭐 넣어볼래? 던져. 0? 좋아, 0 넣어볼게. 그럼 0을 넣었더니 좌변, 그러니까 0을 넣었으면 확실하게 x자리에다 넣으라는 거야. 0 넣었더니 1의 0제곱이니까 1은 0, 0, 0, 0, 0, 여기는 a0가 되겠죠. 만족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a1부터 a5까지를 구할 수 있겠어, 지금 현재?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 또 다시 넣어. 뭔가 넣는 게 목적이 어차피. 뭐 넣어볼래? 자, 여기서 2를 넣어볼게, 한번. 2를. 그냥 내가 독단으로 넣을게. x에다 2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 여기다 2를 넣으면서 여기는 3의 5제곱이 됐어. 계산에 집착하지 마. 이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a빵 더하기 2a1 더하기 4a2 더하기 8a3 더하기 끝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자. 16a4 더하기 32a5가 됐어요. 만족하나요? 맞는 방향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럼 다른 거 더 넣어야지. 여기서 막 깨길되려고 하지 마. 다른 거 더 넣으면 돼. 뭐 넣어볼래? 2는 아니겠지? 1 넣어볼게요. 그럼 1을 넣었더니 좌변은 2의 5제곱이 됐고 계산합시다. 30이에요. 1을 넣었더니 A빵, A1, A2, A3, A4, A5까지가 만들어졌죠. 원하는 건 A1부터 A5까지니까 여기까지를 구하는 거네. 그럼 얘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근데 몇이야? 몇이야? 1이잖아. 저기 써있네요. 아까 구한 게 나왔네. 1이었어. 넘어가면 몇이 돼? 정답은 그래서 1번 31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 아까 우연찮게 0을 먼저 넣었지만 0을 넣는 작업이 없었으면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얘를 원하기 위해서 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구하려면 대입을 해줘야 돼. 지금은 몰랐으니까 0을 넣고 1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습을 하고서 다 연습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그러니까 요번 시험을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시험은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내가 준비한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하는 거지 가서 푸는 게 아니라.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지? 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문제, 이런 모양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려볼게요.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듭제곱 계산한 이런 꼴들의 문제들에다가 이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략할지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바보들이 다들 하나같이 나오면 새 것처럼 풀려고 해요. 정답. 뭐 넣어볼까? 이거는 이미 글러먹었다는 거야. 지금 현재도. 어차피 지금 이거 나가는 이유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중간고사 잘 보려고 하는 거야.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니? 아직도 멀었어. 근데 중간고사 대비는 이미 시작이 됐어. 모든 시험들에 대한 대비는. 근데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약속했던 방법으로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그죠?
자, 이야기했던 일단 기본 과정은 여기까지였는데, 자, 다시 171번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봤더니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뭐가 나왔대 문제? 나누었을 때. 나누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뭐 직접 나눠야지. 직접 나누자. 식이 다 있는데 왜? 지난 시간에 연습한 꼴이잖아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한 칸 뛸게요. 까지.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아니 분명히 문제에서도 그러고 있잖아.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잖아. 그럼 똑같이 가자. 여기다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가 되겠고 뺐더니 가 나왔고 한 번 더 다시 개수를 맞추기 위해 a 빼기 1을 곱했더니 a 빼기 1의 x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더하기 2a 빼기 2가 됐겠고 또 뺐더니 여기는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 빼기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b 빼기 2a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게 나머지래. 얘가 뭐래? 그 나머지가 제라네. 즉 마이너스 a 빼기 1이 2고 즉 이거 계산하고 가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겠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6 b 더하기 8인데 b 더하기 8이 제니까 b의 값은 또 마이너스 5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정답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시사항대로 하는 게 첫 번째야. 근데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어. 물론 난 이 문제에서 그냥 계산을 해버렸는데 정답이 나왔다. 근데 그걸 동그라미를 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는 거야. 모의고사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방학 기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수화를 그냥 하지 말고 이 수상 방학 때 한 거기는 하지만 이제 예비고등부 애들이 듣는 예비고등부라고 해서 너랑 그렇게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야. 배우 과정이 조금 더 다른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조금 걔네들이 듣는 걸 몇 개를 더 듣게 해줘 볼까 좀 생각을 했었거든 사실.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좀 접은 이유가 한 번 더 다져보자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내용은 항상 시험 대비 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용에서 기본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안 돼. 너도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해야 되는 위치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누었을 때가 나왔는데 뭐 해야 되지? 이러지는 말고 일단은 첫 번째는 직접 나누기 먼저 들어가자. 우선적. 자, 그러면은 또 그리고 봤더니 174가 나왔어요. 자, 여기도 이제 같이 따라가 봅시다. 뭐래요? 다항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직접 나누기가 안 들어올 수 없겠죠. 변함이 없어. 근데 보여줄게 한번. 보여줄게. 쓰지 마. 말 안 하면 다 쓰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여기까지만 쓸게요. 여기다가 a 플러스 1의 x 그러면은 a 더하기 1의 여기 똑같으니까 패스 마이너스 a 빼기 1의 전체 x 뺐더니 b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전체 x 플러스 1 여기도 똑같이 이거 두 번 해야 돼. 이걸 두 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여기도 똑같이 b 더하기 a 더하기 1 거니까 빼주면은 b 더 마이너스 b 빼기 a 이렇게 나와. 얘가 나머지 1이라는 거야. 내가 빨리 해서 그렇지 확실히 오래 걸려. 나오기는 해. 자, 수학은 절대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류의 문제들 직접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전개를 하고 아까처럼 오차를 전개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시키는 문제가 단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 바로 두 번째 과정인 지금부터 검산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수업 내용에서의 빌드업을 이제 맞춰주기 시작할 거예요. 자,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었더니 주어가 누구야? 이번 거 필기할 게 좀 많을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있겠고 뭘로 나눴어? x 빼기 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빼기 1 나누는 식을 쓰고 이때 목 자리를 목을 qx로 씁시다. 근데 몫이 qx라고 써있어. 문제 안 써있죠? 여기다 이름을 q1으로 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1이니까 빡! 자, 여기까지 딱 끝나고 왔는데 이번에 뒤에 쪽을 봤더니 x 빼기 3 블라블라 이러고 있으니까 주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식을 하나 더 써볼게. 그럼 또 식이 어떻게 돼? x세제곱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은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여기도 몫을 qx 똑같이 적어. 근데 아무 말도 없잖아. 여기도 이름 줘. q2 빡. 나머지는 플러스 13이다까지. 다시 여기까지 왜 왔어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다음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원래 직접 나누기로 했는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나누었을 때가 나왔을 때의 두 번째 방법인 검산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파트지. 그렇지, 검산식까지는. 그리고 자, 지금부터 빌드업을 완성을 해보자고. 검산식은 아주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산식이라고 하는 식 자체가 이 식은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대표적인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등식의 풀이 방법은 뭐야? 당연히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때 대입하려고 하는 기준은 얘네들이 없어지게끔 대입을 하자는 것이고 첫 번째 줄은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값이 날아가면서 반대쪽은 1. 두 번째 줄은 x자리에다 3을 대입을 했더니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의 값이 반대쪽 13이 되겠죠. 연립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마무리 나는 짓지만 계산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확실히 스토리라인이 있지.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문제들을 이렇게 내는 이유가 과정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래서 다음 쪽에 넘어와서 177 하나 하고 좀 쉴게요. 자, 이번 거에서 핵심은 일단은 검산식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부터는 다른 거 시간 낭비하지 않고 검산식으로 바로 진입을 할게요. 직접 나누는 식은 사실상 없어. 나누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1번인 거고 비율은 얘가 훨씬 더 높아요. 첫 번째 봤더니 px를 x 빼기로 나눴더니 몫을 q1x 잡아주고 나머지는 3이다. 두 번째 px를 다시 x 더하기 3으로 나누고 몫이 q2x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다. 세 번째 px를 자 여기서 우리 좀 바로 갈게. 시간 낭비 안 하게. 이 세상에 2차 3차 없습니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는 q3x. 자 이때 바로 갑니다. 뒤쪽은 나머지는 rx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 더. 지금 나누는 식이 즉 2차 식이었으므로 무조건 나머지는 1차 식이어야 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어? 바로 ax 플러스 b 1차 식이니까
그러니까 RX 더하기 B도 절로 가고 얘가 이렇게 사실상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오셔도 상관은 없고. 자, 검산식에 대한 정리가 끝났으니까 다음 과정으로 갑시다.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항등식이니까 요식 먼저 갑시다. 항등식이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해결을 할 거라는 거예요. 대입을 했더니 2를 대입을 할 거고, 바로 P의 2는 3이다. 두 번째, P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다. 밑에도 다시 이렇게 구멍이 빵빵 두 개가 뚫렸는데 두 번은 넣어야지. P의 마이너스 3은 날라갔고 이쪽 마이너스 3A 더하기 B다. P의 2는 그대로 2A 더하기 B다. 다시 한번 P의 2는 그대로 여기가 3일 것이고 P의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이제 열림만 하면 돼요. 끝. 됐죠 일단? 저는 조금 쉬었다가 연결해서 갑시다. 좀 쉬어요. 자, 조금 더 이어서 해봅시다. 자, 이제 또 똑같은 문제 형태가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나누는 식이 3차야. 자, 근데 가볍게 x를 묶었더니 또 뭐가 보여요? 합차가 눈에 띄고 여기까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죠? 자, 됐다는 전제하에 가볼게요. 일단 나눴을 때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공략으로 검산식을 사용을 해줄 거고, 검산식을 썼더니 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1, 여기에는 몫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몫에 얘기 없으니까 q1x,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rx를 쓸 건데 나누는 식이 여기가 3차였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RX라고 쓴 다음에 나중에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어렵지 않게 끌어올 수 있는 동작이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뭐 해줘요?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자리에다 이제 숫자를 넣읍시다. 자, 0을 넣으면 좌변은 0이 되면서 여기 다 날아가면서 C, 1을 넣었더니 좌변은 4가 나오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 다 날아가면서 좌변은 0이면서 A 빼기 B 더하기 C까지. 계산까지 할게. A가 2, B가 2, C는 0이 됩니다. 즉 나머지 RX라고 하는 친구는 2X 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식이 되겠고, R의 2라고 하는 친구의 값은 4, 2, 8, 2는 4 더해주면 12가 됩니다.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약간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런 보이는 시계 형태가 바뀌는 걸 좀 두려워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근데 한글은 죽어라고 안 했거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는 문제의 풀이 방법의 방향은 한글로밖에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px를 x 더하기 4 어쩌고, 자 가봅시다. px를 x 더하기 4로 나눴을 때의 몫은 바로 잡기 q1x, 나머지는 5였다.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p의 3x 더하기 5를 이번에는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은 몫은 q2x가 되면서 나머지 아까 분명히 뭐라고 썼어? 여기서 한번 틀릴 거야. rx라고 쓰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봤더니 rx를 쓰는 것까지는 왜 필요하냐면은 답지나 문제 푸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해.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지금 나눈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겠어? 우리 오늘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잖아. 나누는 식이 1차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숫자여야 돼. 1차보다 더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RX를 쓰지 않고 R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R이 쓰였다는 얘기는 상수라는 뜻이고 숫자라는 개념이고 RX가 쓰였다는 얘기는 식의 형태가 정리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자 이제 갑시다. 뭐야? 나누었을 때가 나와서 검산식을 세웠고 다음 과정으로 가면 되지. 뭐 해줘요? 검산식이니까 항등식을 풀기 위해 대입하자. 첫 번째 줄 X에다 뭐 대입? 마이너스 4 대입. 그랬더니 P에 마이너스 4는 5가 나왔고 두 번째 줄에서 X자리에다가 뭐 대입?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줘야 돼. 이제까지 동작이 그랬잖아. 나눴을 때가 나면 검산식 빡!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게끔 세팅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들어가면 뭐가 돼? 좌변이 P의 마이너스 4가 R이 됩니다. 뭐야? 똑같네? 나머지는 그래서 그냥 5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틀은 뭐냐면 기본적인 원칙대로 일단은 가자는 거야. 큰 틀을 일단 마련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원칙대로 진행이 되는 문제들만 풀어내도 일단은 60에서 70점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고등학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엇나가는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 이 중에서 하나 내고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비를 엄청나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없어버리면 유형을 맨날 우리가 유형을 10몇 개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물론 지금 나 정도 반복을 하거나 정말 열심히 해주면 그것조차 보일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수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까놓고해서 나는 수학만 하지만 자 문제 봐요. 어때? 나눴을 때니까 또 검산식 가보자. p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2. 근데 쓰자마자 뭐가 찝찝하니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않아? 이게 뭐야? 이제까지 한 번을 안 줘서 q1으로 달았잖아. 그러니까 이 전 유형들에서 q1, q2를 잡는 연습을 명확하게 했어. 내가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 답지를 보면 q1, q2라고 원래 처음에 다 주지도 않아. 그냥 푸는 친구들, 푸는 문제들도 있어. 다 생각하고. 근데 쌤이 항상 잡을 때 QX라고 잡고 그렇다고 QX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Q1X라고 주자고 했잖아. 처음부터 계속. 근데 여기는 QX라고 주고 봤더니 QX래 진짜로. 좀 이상하다는 거야. 자 다시 더 가봐. 이번엔 주어가 뭐래요? 이번에는 Q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Q1X 나머지는 4다. 마지막 문제 PX는 X 빼기 2로 나눴을 때 Q2X로 잡고 나머지는 R이다. 누가 봐도 문제에서 필요한 소수들은 충분하게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충분히 꺼낸 것 같아. 이제 갑시다. 하던 대로. 뭐야 첫 번째 거 x에다가 검산식이 나왔으니까 대입합시다. 1대입 p의 1은 2, 2대입 q의 2는 4, 여기도 2대입 p의 2는 r.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그지? 뭐가 나왔어야 돼 분명히. 근데 지금 안 나왔어. 그럼 우리는 자 그래서 지금 잘 들어봐. 만약에 지금 뭐든 좋아.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전화 문제를 풀 때에 대해서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 좋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방향을 알려줄 테니까 익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분명히 우리는 나누었을 때 문제는 검산식 문제였고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 문제라고 했어요. 항등식은 결국은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기로 했고 벗어난 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궁금한 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P의 2가 지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왜? 문제를 못 풀겠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푸는 거지? 라고 하는 상황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 이 타이밍이 정말 좋은 거야. 일단 나왔어. 그 시간은 너무 아깝잖아.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 숙제까지는 끝까지 와 일단. 그래서 끝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정리한다. 자 이제 한번 만나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는 거야. 근데 기본 메인 테마가 뭐였어? 일단 대입하자고 했잖아. 대입해야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식도 3개가 있어 지금 현재. 대입해봐야 돼. 우리가 궁금한 건 나머진 거고요. 1번, 2번, 3번 어디를 공략해볼까? 답이 보이면 얘기하셔도 돼요. 뭐가 땡겨 일단? 1번? 1번? 몇 대입할까? 맞아요. P의 2를 구하려고 하면은 X의 여기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내 얘기는 이거야. 선생님 저는 3번에다가 한 4를 집어넣어 볼게요. 아니 왜? 왜 굳이? 우리가 궁금한 건 어차피 나머지고 나머지는 P의 2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문제에는 건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도 P의 2를 구하려고 얘가 나온 거니까 여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1번밖에 건드릴 이유가 없어. X에다가 2를 대입을 할 거고 그럼 나온 식이 P의 2의 값은 Q의 2 플러스 2인데 Q의 2의 값이 여기에서 4니까 계산한 건 어차피 6이라. 그래서 나머지가 6이라. 그래서 근데 저는 고민을 많이 해서 했는데 너무 느려요. 느려요. 처음엔 느려야지. 근데 이거를 처음에 했어. 그럼 다음번에 기억이 나. 그리고 만약에 못했어.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냥 푸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냥 계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배웠던 유형들을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내가 풀어주고 공부하는 데는 분명히 더 넘게 걸려요. 내가 풀어준 다음에 오늘 아까도 그거 풀어줬잖아. 그걸 집에 가가지고 익히는 데는 이만큼이 걸려. 네가 고민하고 닥지를 가지고 낑낑대서 하면 이만큼이 걸리는데 그런데 내가 풀어줬잖아 오늘. 그래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체크를 했잖아. 이만큼 할 것 같아? 절대 안 해. 원래 푸는 게 이만큼이었지 이만큼조차도 안 해. 다른 집에 가면 숙제하라고 하면 새거 풀기 바쁘단 말이야. 그런 차이야 사실은. 다시 자 이번에도 나누었을 때라고 하고 있으니까 검산식 똑같이 써봅시다.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눴더니 목도 있겠고 나머지도 숫자니까 알파벳만 쓰도록 하자. 냅둘 수는 없죠. 99를 x로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x의 10제곱은 x 빼기 1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되겠고 뭐 1을 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나머지가 그대로 1이겠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항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겠고 식 정리를 먼저 해봤더니 까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일단 나와야지 나머지는 없더라도 똑같아. 똑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번 숙제에서의 핵심은 이런 식을 계속 써야 돼 일단. 그 상태에서 x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는 날라가겠고 1 빼기 k 빼기 2 플러스 7 빼기 8은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한 번 더 좀 빠르게 보이는 이 친구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일 때 몫은 qx다. q1으로 줍시다. 그리고 x에다가 숫자 그대로 대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차피 날아가는 거 확인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빼기 8 빼기 2a 더하기 b는 0 하면서 계산은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어려워. 좀 많이 어려워. 주어진 문제의 주어는 분명히 3차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대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시선이 첫 번째로 이쪽으로 먼저 가기 시작을 하거든.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왜냐면 맨날 문제가 나눴을 때 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걸 확인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주어를 읽는 것보다 저걸 읽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쓸어가면 되거든 사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쓴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 정도는 봐줘야 돼. 주어진 이 식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그리고 여기는 1차, 여기도 1차 x라고 하는 친구가 두 친구가 맞물려 있고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1차식의 형태인 x가 있고 AB니까 C로 잡을게요. 즉 방금 잡았던 Q1X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1차식인 거하고 X의 개수가 1인. 조금 더 나가볼까? 여기 상수만 곱한 게 2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수는 2분의 B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랑 다 맞아 떨어질 거야. 약간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봐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형태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오늘이 화요일이지. 그치? 끊읍시다. 원래 조립제법까지가 한 세트거든. 그잖아. 한 세트인데 문제 유형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198까지만 나가고 199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일단 됐죠? 자, 당연히 A 단계도 자연스럽게 여기가 조립제법이니까 이 전까지야. 이해되죠? 여기는? 됐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재 뒤쪽에 봐서 알겠지만 유형 리뷰 파트가 있잖아. 원래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예비 고등부들 같은 경우 지연이 지금 평상시 그러니까 보통 나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좀 빨리 나가는 편이긴 한데 물론 더 나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별로 의미는 없어. 수상 이상 나가는 거는. 여기를 원래 예비 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